은퇴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터에 있는 분 계신가요? 돈도 준비했는데 왜 노후는 자꾸 불안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편한 게 아니라 많이 놓은 자가 평안하다. 이 영상은 당신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평안한 노후의 진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하면 쉬고 싶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까 마음이 더 분주해졌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첫 달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필요도 없고 지시할 사람도 회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평온인가요? 아니면 공허인가요? 그 물음은 노후를 마주한 이들에게 낯설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묻지만 정작 무엇 없이도 괜찮은가를 묻는 일은 적습니다. 부처님께 한 장로가 찾아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섭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산 아래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지나가는 바람에 길을 내준다. 그 말은 장로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 자리가 사라지면 존재의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후반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숨 고르기의 시기로 그 변화는 소극적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평안입니다. 어느 노스님은 매일 아침 연못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땐 내가 연못을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연못이 나를 들여다본다. 삶이 조용해졌다는 건 이제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을 살아냈습니다. 부모로, 직장인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는 그 모든 옷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는 이름으로도 조용히 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한 노후는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는 하루가 불안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이 작은 풀처럼 흔들리며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노후가 되니까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불편한 것도 말했고 싫은 것도 표현했지만 이제는 관계 하나라도 끊어질까봐 내 마음을 자꾸 숨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칠까봐 자꾸 내가 작아지는 기분입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이룰 시기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관계가 남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들은
더 쉽게 부서지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 한 노승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더 말이 줄어듭니다. 그건 평온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 핀 작은 버드나무 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앞에 말이 많지 않은 나무가 가장 오래 남는다. 그 말은 말을 줄인다는 것이 꼭 외로움은 아니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건 내 마음이 더 이상 반응보다는 머무는 것을 택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 마음이 작아지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비로운 침묵과 상처 입은 침묵은 다릅니다. 전자는 나를 지켜주는 평온이지만 후자는 나를 갉아먹는 고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았는데 이젠 연락할 사람도 드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향이 남는 것처럼 말이 줄어든 자리에 진심은 더 오래 머문다. 노후의 관계는 많은 인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인연은 긴 대화보다 짧은 안부 속에서 피어납니다. 요즘은 어때요? 조금 지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평안한 노후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단 한 사람, 혹시 지금 내 안에 나는 아닐까요? 내 마음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천천히 평안으로 바꿔주는 첫걸음입니다. 노후가 되면 과거가 자꾸만 떠올라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래전 지나간 말, 지우지 못한 후회, 풀지 못한 오해들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그 기억들은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묻어뒀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루가 조용해지면 그 묻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럴 때 마음은 과거의 방을 서성입니다. 부처님께 한 노인이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에게 오래된 상처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게 자꾸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물속에 손을 담그며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과거의 흙도 데리고 흘러간다. 그러나 고인 물은 흙이 바닥에 남는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흘러가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과거는 퇴적물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용서보다 흐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흐름은 용서를 위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조용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땐 나도 부족했다.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연습. 그 연습이 후회의 물결을 천천히 평안의 흐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한 노스님은 매일 자신의 지나간 실수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이 끝마다 작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의 나도 나였다. 그 말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비였습니다. 노후는 기억을 지우는 시기가 아니라 그 기억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그때 보지 못했던 마음을 지금에서야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성장이고 구도입니다. 평안한 노후는 깨끗한 과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흠집난 기억마저도 부드럽게 감쌀 수 있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그 기억이 떠오르거든 도망치지 마세요. 그건 이제 당신이 그것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노후가 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을 땐 바빴습니다. 회사에서, 집에서, 모임에서 자꾸만 부름을 받았고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전화기 너머엔 한참 동안 침묵만 흐릅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이 말은 많은 이들이 노년의 문턱에서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다는 느낌, 잊히고 있다는 두려움, 조용한 외로움. 부처님께서도 한 노인의 무릎 앞에서 한동안 말을 멈추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젠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작은 바위 하나를 손에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지만 그 위에 쉬는 새들에게 늘 쉼이 되어준다.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은 우리가 쓸모로 존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존재의 깊이를 기능이 아니라 머무는 힘으로 보셨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있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안정이 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지나가는 이에게조차도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후배들은 안심한다. 노후란 앞에서 끌던 사람이 이제는 뒤에서 다독여주는 시기입니다. 크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곁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인정해 주세요.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필요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결정을 내리던 사람에서 이제는 말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평안한 노후는 존재의 증명을 멈추고 그냥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조용히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바위처럼 쉴 곳이 되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그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었고 그 길이 끝나니 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 틈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문득 그림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그 말은 노년의 문턱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늦은 건 아닐까? 의미 없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는 속삭임들.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 삶에 무언가를 새로 더해도 될까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텃밭의 구석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엔 늦게 심은 채소 하나가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채소는 가을에 심었지만 자신의 속도로 자라고 있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자란다는 건 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흔히 배움과 시작은 젊음의 몫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평안한 노후는 시작하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여유에서 피어납니다. 무언가를 처음 해보는 용기,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 그 모든 것이 내 안의 생명력을 깨웁니다. 한 노스님은 70이 넘어 서예를 배웠습니다. 붓을 잡으면 내 손끝에 아직도 봄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말은 노후에도 꽃 필 곳이 남아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취미, 익숙하지 않은 글씨, 혼자서 떠나는 버스 여행. 그 어떤 것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 봄은 달력이 아닌 결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의 징조입니다.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품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노년에도 피어나는 평안의 싹입니다. 노후가 되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보다 가벼운 농담이 상처가 되고 사람 만나는 일이 버거워지는 게 더 괴롭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넘겼을 말인데 요즘은 자꾸 마음이 예민해져요. 그 말은 많은 노년의 일상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몸이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건 조금씩 알아차려야 하는 변화입니다. 부처님께 한 노비구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자꾸 굳어갑니다. 부처님은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물이 없어서 부러지는 것이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이 말라가면 작은 일에도 잘 부러지고 누군가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라가는 마음에 물을 주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물은 바로 느긋한 이해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판단하고 명확히 옳고 그름을 갈랐다면 노년의 마음은 천천히 듣고 조용히 품어내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수록 귀는 더 열고 입은 더 다물고 눈은 더 부드럽게 떠야 한다. 마음이 말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매일 부드러운 물 한 바가지씩을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괜찮다. 지금도 충분하다. 조금 느려도 된다. 이런 말이 내 마음의 주름을 펴주고 굳어진 감정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평안한 노후는 마음이 유연한 노후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흐름을 인정할 수 있는 힘, 사람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그 모든 것이 굳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촉촉한가요? 만약 조금 말라 있다면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따뜻한 물 한 바가지 건네보세요. 그 물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유하게 흘려줄 것입니다. 노후가 되니 삶이 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줄었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가 느리고 조용해서 가끔은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저 연장된 느낌 같아요. 그 말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와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숨은 쉬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걸까요? 그 물음에 부처님은 조용히 한 개의 향을 피우셨습니다. 작은 연기 하나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가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이 방을 채우고 있다. 그 말은 삶의 의미가 일이나 성취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하는 삶에서 머무는 삶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 머무는 삶 안에서도 의미는 피어납니다. 매일 해지는 하늘을 한 번 더 보는 것, 익숙한 찻잔에 조용히 손을 얹는 것, 지나가는 바람에 고맙다고 속삭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다시 피우는 순간이 됩니다. 한 노스님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촛불 앞에 앉아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내가 오늘 존재했다는 것이 누군가의 고요가 되기를. 그 말은 삶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지금 그저 하루를 지나고 있다면 그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웃에게, 혹은 당신 스스로에게 삶은 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의미를 품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평안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노년이 되니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문득문득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한 밤이 길어질 때,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스치곤 합니다. 이젠 장례식장도 더 자주 가게 되고,
살아있다는 게 참 불안한 평형 같아요. 그 말은 노년의 고요한 두려움을 조용히 건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부처님께 한 노승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왔지만 이젠 밤이 더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들고 그를 어두운 동굴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어둠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한 걸음 앞을 밝혀준다. 우리는 죽음을 지우려 하지만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림자를 없앨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작은 빛을 켜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빛은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남은 시간을 소중히 바라보는 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충만히 머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잡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문이다.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었던 존재로 남는 일. 그것이 가장 단단한 평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의 증표이고 죽음을 두려움보다 고요한 통찰로 바꿔주는 빛이 됩니다. 평안한 노후는 죽음을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노후가 되니 가족이 가까이 있는데도 자꾸 외로워져요.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배우자도 곁에 있는데 마음이 쓸쓸한 건 왜일까요? 누가 옆에 있어도 그 마음까지는 닿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노년이 되며 깊어지는 정서의 결을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대화가 곧 연결이었고 행동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온기를 말이나 행동 너머에서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안고 찾아온 한 제자의 이야기를 오래 들으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족은 곁에 있지만 내 마음은 점점 사막처럼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하나 없는 연못이었습니다. 보아라, 지금은 바람이 없어도 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그 말은 관계에도 바람이 쉬어가는 때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늘 뜨겁거나 언제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요를 외로움으로 오해할 때 생깁니다. 한 노스님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낸 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었고 나는 조용히 웃었고 그 시간은 말없이 따뜻했다. 우리는 관계에서 소리를 자주 찾지만 노후의 사랑은 온도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마음은 다시 조용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에 스며든 햇살, 배우자가 말없이 건넨 차 한 잔, 자녀의 짧은 안부 전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평안한 노후는 크게 받는 것보다 작게 스며드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 혹시 고요한 사랑이 다른 언어로 말 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적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알 것 같았고 마음도 어느 정도는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작아지는 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덜 흔들릴까요? 그 질문은 삶의 마지막 곡선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의 내면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물음입니다. 부처님께 한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햇살이 비치는 나무 아래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릴수록 뿌리가 더 깊어진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내려놓게 됩니다. 직함을, 관계를, 몸의 힘을, 욕심과 계획을.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일입니다. 평안한 노후란 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어디서 생기느냐고요?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큼 지켜낸 나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 이런 속삭임이 내 안에 깊은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한 노스님은 매일 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걸 내가 먼저 인정해줘야 한다. 그 말은 노후의 외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닻이 됩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긴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얻기보다 어떻게 머무를지를 생각해 보세요. 머문다는 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고요히 숨을 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안한 노후에 작은 연꽃 하나가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